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네. 어,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것도 다른 분들 분석하는 것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면 켰고.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의 목차는 이 5가지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이어지는데, 이제 저희 소연님, 도치현이님 계정을 봤을 때,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는가. 정확히는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할 건가. 근데 그게 정보라면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사실 타겟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3kg 빠진 기저귀 홈트 영상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헬스장 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일주일 동안 3kg가 빠졌다는 거는 단기간에 조금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게 유튜버를 추천하면 또 반응이 귀신같이 안 나오고 영상을 추천해야지 또 반응이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살짝 축약해가지고 뭐 빅시스의 전신 올인원 운동 이런 식으로, 이지은의 허리 돌려깎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조금 압축해서 쓰는 건 효과가 있고요. 5가지 이상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가지를 써주셔서 잘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카피라이팅의 힘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카피라이팅의 힘인데 이제 뭐 이렇게 안 하면 망해, 이렇게 좀 포모 자극, 소구점을 좀 부정 카피라이팅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단호한 어조도 되게 중요해요. 뭐뭐 해라, 명령체도. 사람들은 사실 명령체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심리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체를 쓰는 것도 좀 좋은 카피라이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기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마인드셋에 가까운 글이에요. 근데 오케이, 좋아요. 반응도 잘 낸 거 좋으신데 이런 글은 사실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보시면은 비슷한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셨는데 뭐 반응이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죠. 그래서 카피라이팅이 먹힌 케이스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한 번씩 약간 뭐 감초 역할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메인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그 조사 능력이 안 늘어요.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너무 그 MSG에만 의존을 하면, 그러니까 요리를 배울 때 그냥 미원에 의지하는 꼴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재료를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돼. 재료를 다듬는 게 시장 조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괜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2기분들이나 3기분들 중에서 이 차이더라고요. 딱 그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획력이 빠르게 늘어요. 근데 시장 조사를 열심히 잘 안 하고 뭔가 그 카피라이팅만 연구하신 분들은 기획력이 빨리 안 늡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는 시장 조사 과제를 따로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요거는 합격, 요거는 사실 조금 한계점이 명확하다. 물론 한 번씩 써주는 건 좋지만 이런 글에 의존하는 거는 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과 관련 이야기도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극한 글인데, 공감대를 자극한 글도 좀 이것도 좀 한계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 계정을 키울 때는 괜찮은데 이제 고객사의 계정을 키울 때 조금 명확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공감대를 자아내는 글을 내가 썼다. 근데 그게 원장님의 핏이랑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의 생각이랑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글을 이제 만약에 내 고객사에 쓰려고 했는데 그 고객사 원장님이 미호님 어떻게? 약간 이러면 이런 약간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은 여러분들이 뭔가 카피라이팅 글쓰기 연습을 하고 그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대행에는 사실 확실하게 조금 한계점이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답빈이 우리 초이님의 배민마트 찐템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왜 좋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저칼로리템을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저칼로리템을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민마트 찐템, 마켓컬리 찐템, 그리고 이제 배민마트 마켓컬리 쿠팡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닭가슴살끼리 모은다든지, 아니면 닭가슴살을 곁들여 먹을 소스끼리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다이어트템을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저칼로리템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배민마트 찐템이 굉장히 잘 먹힌 케이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이 소재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동란이랑 닭가슴살 만두랑 근데 이 소재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글은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제 고객사 중에 이제 그 색소 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피부과에는 사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글이에요. 이런 글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찾으셔서 제 기억엔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이 기미 관리하는 방법 영상을 찾아가지고 이걸로 소재를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의 기획은 실제로 고객사의 계정을 기획할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기미 관리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했겠죠. 네, 기미 관리. 네, 이런 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져온 영상을로 기획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고객사 원장님의 의견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10개 정도, 네, 이렇게 정성이 담긴 거죠. 10개 정도 보셨으면은, 그, 이거 기획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A님? 그래도 금방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실 때 기미가 뭐예요, 형? 유튜브 영상을 이제 빠르게 조금 기획을 하는 방법은 PC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이 롱폼으로 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보기를 하신 다음에 요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복사. 내가 모르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가져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로 쭉 들어가서 쭉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로 가야죠. GPT로 가져가서 그래서 어, 네, 기획을 하실 때는 이런 식의 영상을 여러 개를 넣으시면 좋아요. 딱 하나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반응이 말씀. 나온 게시글도 이렇게 또 드래그해 쭉 복사해가지고 여러 개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주신 이 유튜버가 준 솔루션을 조합을 하는 게 베스트죠. 네,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어트 한의사분들 계정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대중성이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어트 루틴을 만들어 주는데 딱 이대로 그냥 떼가지고 아이고 딱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다이어트 한의원 고객사에 업로드를 해도 괜찮은 글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운동 영상. 헉, 이것도 잘하셨다.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운동 영상을 우리가 추천을 할 때도 그 하나로 묶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 영상이 좋다고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10분 이내에 홈트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치 영상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이 필요하신 분들, 뭐 하체 비만인 분들을 위한 하체 비만인 분들의 순환을 위한 혈액 순환을 위한 스트레칭, 하체 스트레칭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 영상을 추천할 때 그리고 이제 운동 초보를 위한 홈 트레이닝 10분짜리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연근님께서 해주신 거는 시간대별로 네 좋아요. 그러니까 출근 전에는 이거, 출근 후에는 이거 해라. 그리고 자기 전엔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루틴이랑 버무린 케이스죠. 이렇게 이런 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한영 원장님 글에 바로 쓸 수 있는 글이고요. 이것도 이제 요거 준호님이랑 은근히 두 분 쓰셨던데, 아무튼 뭐 어떤 분이 먼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셨어요. 이제 얼굴 마사지 유튜브 영상 추천 잘하셨어요. 귀티나는 언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귀티나는 게 아니라 뭐 얼굴 소멸 마사지, 뭐 레이저 리프팅,
지방분해 주사 받았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을 쓸 수도 있겠죠. 네, 여기도 그 준호님 먼저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좋아요. 저칼로리 간식인데 이 저칼로리 간식도 그냥 저칼로리 간식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은 어? 간식이고 요거는 그 과자네요, 과자. 과자 아닌데 비빔국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그냥 간식으로 이 깐풍기는 간식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브리또랑 깐풍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아예 그냥 100kcal 미만으로 쫙 5개를 채워버리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뭐 이렇게 배민이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또 그 공통점을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정샘물이 요새 핫한가 봐요. 원래 다이소템만으로 만약에 이제 묶으면은 반응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다이소의 정샘물이 핫한가 봐요. 그 시의성을 건드려가지고 좀 잘 된 케이스고요. 이것도 신기해서 넣어봤어요. 네. 이런 루틴도 네 괜찮죠. 이런 루틴도 그 한의원 고객 다이어트 한의원이나 또 다이어트 클리닉 쪽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고객사분들 중에 다이어트 클리닉도 있거든요. 그런 글에도 사실 올릴 수가 있는 글들이죠.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이어트 추천템인데 마켓컬리 너무 좋았고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라리 뭐 반찬끼리 묶어버리고 아니면은 뭐 식단면은 어떻게 보면은 식사 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대용품끼리 묶어버리고 반찬끼리 묶어버리고 이렇게 요거트면 후식 간식 쪽이잖아요. 간식끼리 묶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나왔으니까 컬리 다이어트 추천템으로 해서 식사 대용편 뭐 곤약 메밀국수나 이렇게 식단면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반찬편으로 해서 삼겹살 이제 살 안 찌는 반찬편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트나 이런 거는 간식으로 묶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기 전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면 클릭을 하고 싶은가. 나라면 클릭하고 싶은가가 그 카피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글쓰기죠. 강한 표현. 나라면 클릭하고 싶은가 어떻게 보면 후킹. 글쓰기 카피라이팅이고 나라면 끝까지 읽고 싶은가 이거랑 이제 나라면 다시 보고 싶은가는 이제 가독성이랑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가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가? 가독성이 있는가? 나라면 팔로우하고 싶은가는 내가 이제 일정한 정보, 그러니까 일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꾸준히 그들을 위한 정보를 연재를 했는가,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티나 다이어트 이렇게 여성향 정보를 업로드를 하잖아요. 어? 그런 거를 꾸준히 업로드를 하시면 팔로워가 처음에는 안 붙을 수 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붙게 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경주님 케이스처럼 뭔가 게시글 반응도는 잘 나왔는데 팔로워가 안 붙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대감을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 우리 기웅님께서 원기옥 하나 날리신 거 있는데 그 반응 잘 나왔나? 봐요. 아직 500명 안 됐네. 이게 반응이 안 나왔네. 이게 원래 원기옥이거든요. 이게 보이네. 다이어트 다음에 큐티가 나왔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게시글 반응도 잘 나왔던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터트리는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그 글꾸미님이라는 분이 이 방법으로 한 번에 팔로워 10,000명인가? 피드 하나로 팔로워 10,000명 모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네, 여기는 다이어트인데 여기 귀티네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예뻐지고 싶다면 내 피드가 알짜배기인 이유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저라면은 이제 다이어트끼리 모아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끼리 모아서 내 피드만 봐도 살 빠지는 이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사람들의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좋은 글을 써왔구나 다음엔 더 좋은 글을 쓰겠다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팔로워가 빡 하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게시글로 얻어가는 건 무엇인가? 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항상 게시글을 기획을 하실 때 항상 나라면 클릭하고 싶을지, 나라면 끝까지 읽고 싶을지, 나라면 다시 보고 싶은지, 나라면 팔로우하고 싶은지, 나라면 이 게시글로 얻어가는 건 무엇인지 이 다섯 가지가 저는 콘텐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요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 자, 팔로워 아직 500명 달성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까지 내용 이해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지윤님 왜 기죽으셨어요? 네, 수경님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과 중복되는 내용들? 음, 우리 수강생분들 사이에서요? 사실 저는 우리 수강생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관대했으면 좋겠고, 100%안 겹칠 수는 없는데, 사실 그것도 조사의 문제예요. 사실 수경님께서 예를 들어서 수경님 게시글 볼까요? 홈트 영상. 이런 건 겹칠 수 있죠. 오, 반응 잘 나왔네. 어, 이거 반응 잘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안 겹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더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미국의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땅크 부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난리난 살 빠지는 영상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운동 유튜버 분들이 그런 방법 많이 하시거든요. 해외에서 난리난 영상 가져와서 따라하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 홍동희 님도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핫한 영상들을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이 따라하는 콘텐츠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사실 이것도 조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것도 찾아봐야죠. 뭐. PS다 보니까 한정적이지, 생각보다 이 세상은 넓고, 콘텐츠는 정말 많습니다. 유진아님,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걸 상단에 고정해 놓아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홈트라고 하면은, 어, 스트레칭 홈트가 있을 수 있고, 초보자를 위한 집에서 홈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갱년기 홈트도 될 수 있어요. 같은 운동이어도 갱년기 홈트가 될 수도 있고, 임산부 홈트도 있을 수 있죠. 임산부 홈트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홈트 중에서, 잠시만요. 다이어트 홈트. 산후 다이어트 홈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가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뭐라 해야지? 그 사람들의 타겟을 바꾸면은 또 콘텐츠가 무궁무진해져요. 같은 홈트여도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족저근막염 홈트. 네, 뭐 질환별로 이제 홈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척추측만증. 네, 근데 이건 너무 질환 쪽이기는 한데. 네, 뭐 아무튼 이렇게 같은 홈 트레이닝이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더 자세히 세분화할 수 있죠. 수경님, 조회수 많이 나왔던 거 숨겨도 되나요? 게시글 숨김이요? 왜요?
뭐 숨기는 건 자유이긴 하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스레드는, 스레드는 잡탕이 되어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스레드는 상관없어요. 은희님, 제가 사진 없이 글만 쓰는 게시글이 자꾸 삭제되고 있어서 사진이랑 같이 올리는 글만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계정 헤비해 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뭐 이거를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고 뭐 계정이 헤비해 보이고 그 문제는 없어요. 근데 게시글이 자꾸 삭제가 되는 건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뭐 이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이 게시글에 도움이 되는 쪽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팔로워 500명을 달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달성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달성을 했다면 이제 사실 지금 우리는 대중성이 있는 글로 좀 팔로워를 많이 모았어요. 아, 근데 최근에 오늘 그 양근님 계정이 조금 특이했던 게 이거는 사실 대중성보다 오히려 전문성이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양근님 들어오셨나? 저 양근님이랑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네. 근데 아무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가 포지셔닝을 한 글이에요. 수경님, 얼마 이상 나오는 글을 모아서 재게시할 수 있나요? 얼마 이상 나오는 글을 모아서? 그러니까 반응도가 잘 나왔던 거를 재탕할 수 있냐는 말인 거죠? 그거 순서 좀 바꾸고 글 좀 수정만 하시면 돼요. 순서 바꾸고 다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업로드를 했던 글들은 대중성이 있는 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넓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글이었고 이제 전문성이 있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객사를 기획을 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 1번이 더 쉽습니다. 1번이 더 쉬워서 1번으로 안내를 드렸고 이제 전문성이 있는 글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글은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상태예요. 근데 감을 잡으신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장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확장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홈트라고 했다. 홈트라고 하면은 뭐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도 될 수 있어요. 고강도의 운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고강도의 운동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지 않으니까 별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고강도 운동도 나중에 할 수,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봐라. 나중에 할 수 있으니 참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고강도도 될 수도 있고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홈트도 강도 그다음에 대상 대상에 따라서도 뭐 임산부 아니면은 뭐 수험생 아니면은 뭐 수험생 고시생 뭐 수험생 그리고 산후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 그리고 그 뭐 갱년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에 따라서도 세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홈트도 뭐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목적에 따라서도 뭐 재활이 될 수도 있겠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순환이 될 수도 있겠고, 감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국내가 될 수도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매체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틱톡이 될 수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릴스도,
인스타그램 릴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홈트도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약간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인 느낌이 들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 순환 마사지. 이것도 이제 뭐 부위가 될 수 있죠. 하체, 뭐 림프 좋았어요. 림프도 되게 다양해요. 목 뒤, 두피, 머리 쪽, 머리 쪽. 그리고 목 뒤랑 머리, 뭐 발뒤꿈, 발바닥,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서해부 교대랑이 좋습니다. 림프도 뭐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불방,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위,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방식에 따라서 홈롤러, 발사, 손, 아니면 뭐 스트레칭, 몸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가 될 수 있죠. 여기도 그리고 또 나라도 국가, 국내, 해외, 매체는 이제 뭐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좀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이어트 템은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어 예를 지어버리자. 처음에는 판매처는 이제 쿠팡, 마켓컬리,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쇼핑 그리고 또 뭐 네, 배민마트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템도 간식 뭔가 용도 식단 대용, 식사 대용 그리고 뭐 반찬, 간식, 네, 과자, 간식도 이제 과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약간 음식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뭐 100kcal 미만, 200kcal 미만, 100, 2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칼로리도 나눌 수 있고 여기는 소스도 있을 수 있어요. 소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또 세분화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GPT한테 물어봐도 돼요. GPT한테 원하는 다이어트를 주제로 SNS를 키울 건데 대중성이 있는 주제를 찾고 싶어. 아래의 방식대로 큰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다각화를 통해서 무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혹시 내가 빠뜨린 분야나 조금 더 다양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이제 다양한 콘텐츠 다각화, 키워드 다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 네, 시간 맞아 10분이네. 아까 전에 이제 연근님께서 하신 것처럼 시간대, 출근 전, 퇴근 후, 샤워 전 이거 딱 그거네 아까 전에. 그다음에 맞아 침대 위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침대 위 다이어트, 침대 위 운동, 침대 스트레칭, 침대 스트레칭도 되죠? 소파 스트레칭도 있나? 잠시만요. 애매한데? 소파 스트레칭 있긴 하네요. 있긴 하네요. 소파 스트레칭도. 허리 통증 골반 붓기.
화장실은 좀 이상한데? 있네? 약간 이건 쾌변. 쾌변 운동이에요. 이런 것도 있네? 신기하네요. 어, 사무실 의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의자 스트레칭. 네. 의자 스트레칭 괜찮죠? 비슷할 것 같아요. 한식상. 땀 안 나는 운동. 땀 안 나는 운동.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땀 안 나는 운동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숨 안 차는. 이건 없네요. 숨이 안 차는 운동은 없네요. 붓는 안, 이건 별로일 것 같고. 귀찮을 때. 때 운동. 이것도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 가기 다이어터 분들에게 다이어트 팩폭. 그래서 운동 가기 싫을 때 보면은 바로 이제 헬스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제 동기부여 영상 큐레이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폭식한 다음날. 폭식 다음날 운동이네. 이거 폭식 하루 만에 몸무게 네, 가능한 루틴. 네. 폭식 후 이거 하면 살 안 쪄요.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하체 부종. 하체 부종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요가 뭐 많죠? 손발 차가울 때. 네, 이런 거 괜찮죠? 손발 차가울 때 운동. 붓는 운동 오히려 운동 후 몸이 붓는 이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야식 땡길 때 먹으면 좋은. 야식 다이어트 레시피. 야식 다이어트 쿠팡 해볼게요. 음, 어. 먹어도 살 빠진다는 고준위 다이어트 쿠팡템 나오네요. 야식 대신 먹어도 괜찮은. 네. 다이어트. 퇴근하고 밥 먹기 귀찮을 때 먹을 수 있는 쿠팡 다이어트템. 괜찮네요. 단 거 미친 듯 땡길 때. 네. 단 거 땡길 때. 이거는 레시피고. 네. 칼로리 낮은 과자. 당 떨어질 때 다이어트 간식 레시피. 네, 좋네요. 입 심심할 때. 네. 입 심심할 때 다이어트. 네. 이 터질 때 먹는 다이어트. 이 터진 방지 레시피. 끝이 없죠, 여러분? 네. 콘텐츠는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아이디어를 계속 하는 거는 뭐 속옷 좀 바꾸고 타겟 바꾸고 이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한 사이클 쭉 돌리면은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계속 무궁무진 만들 수가 있다. 이 과정 혹시 이해되실까요? 수경님 이해되세요? 김수경님? 네. 다른 분들도 괜찮으세요? 대중성 있는 글은 그래서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필요해요. 다각화가 필요해요. 다각화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같은 알맹이여도 포장지를 다르게 할 수 있죠. 네. 지훈님, 500명 안 넘어도 저렇게 써도 돼요. 뭐 상관없죠? A님, 채팅방에, 네, 잠시만요.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프롬프트 공유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프롬프트 공유해드렸고, 저희 그 시트, 입머랩, 저희 수강생 시트에 참고 링크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을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글 기획법은 어떻게 하냐? 이제 전문성 있는 글 기법은 아까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튜브 롱폼을 찾습니다. 유튜브 롱폼을 찾아가지고 아까 전에 그 기미 예시처럼 기미 치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롱폼 영상을 저는 근데 이걸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넣어요. 홈케어. 기미 홈케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를 2500캡 패스입니다. 여기 이제 113만에 오케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2만에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730회 애매한데.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새 유튜브에 좀 흡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다양하게 넣습니다. 좀 느리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 전문의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을 대표 원장을 SNS로 링할 거야. 우선 너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하자. 여기에서 이제 콘텐츠로 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볼게요. 기미란 무엇인가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진 않아요. 기미는 질환이면 난치성이다도 사실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진 않아요. 기미가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여러분들 기미 없으신 분들은 기미에 대해서 걱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아직은 기미가 없어서 뭐 이 전문직 SNS를 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미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주근깨가 좀 생겨가지고 뭐 약간 잡티가 생겨서 아 이게 기미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기미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좀 내가 원래 잡티가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겠죠. 난치성인 거는 치료받아 본 분들만 알아요. 이건 문제. 이건 약간 문제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안 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점. 약물 치료, 먹는 약, 바르는 약.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 이런 게 있다. 핵심, 오케이. 이거 솔루션, 이건 좋죠. 기미 치료의 핵심, 이거는 좋죠. 왜 어려운지, 요거는 약간 조금 애매해요. 왜 어려운지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솔루션일 거라서. 전략. 네. 그래서 아래 내용도 봐볼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좋아요.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이거는 이제, 기미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좋은 콘텐츠고, 홈케어도 좋아요, 홈케어. 홈케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잠시만요. GPT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잘 쓰다가 나중에 대충 써요. 다시 해볼게요. 이럴 땐 GPT한테. 너무 대충 아웃풋이 나왔을 때는, 자세하게.
네, 볼게요. 민감보 따라하지 마라. 오케이. 까다로운 질환, 원인. 아, 오케이. 생기는 원인. 생기는 원인은, 네, 이게 메인 주제가 되면 사람들이 안 궁금해하죠? 홈케어가 중요한 이유. 오케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민간인 거 오케이. 자외선 차단, 핵심. 솔루션 좋죠? 그래서 이제, 네, 나는 기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원장님을 링할 거야. SNS로.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 콘텐츠 아이디어로 쓸만한 것들을 추려서 추천해줘. 해볼게요. 이거 너무 좋죠. 절대 안 되는 거. 민간요법. B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미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컴플렉스나 고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컴플렉스는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난시성 제가 뭐 여드름 피부라고 쳐볼게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역지사지가 필요한데 여드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가 궁금할까?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여드름으로 고생을 받아왔는데, 내가 평생 동안 기미로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치료의 목표는 이것도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홈케어, 이거는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궁금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홈케어는? 네, 완전 궁금하죠? 약이랑 연고는 어때요? 네. 엄청 궁금하죠? 저. 같은 김이 왜 결과가 다를까? 이거는 사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정 케어 콘텐츠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말해준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건 필요 없고 안 되는 것 되는 것 김이왕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얘가 추천해준 게 지금 8개 중에서 쓸만한 게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추천해준 시 중에 쓸만한 건 아래 3개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SNS 글로 스레드로 글로 반응을 내는 건 좀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학습한 영상 속 내용의 정보를 빠짐없이 전부 달아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일단 이것도 볼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미 민간요법 여기에서 이제 정보 나열식으로 해서 이건 필요 없어요. 왜 위험한지는 필요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스크럼 마사지, 박박 쓰는 거, 식초 빙초산 상선팩, 티눈 치료제. 네,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콘텐츠는 괜찮죠? 설명까지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마찰이 지속되면은 악화될 수 있다. 얘는 이제 화상에다가 염증까지 생깁니다. 여기도 이제 기미가 악화된다, 오히려. 네. 그럼 이제 집에서 해도 되는 거, 이것도 이제 비교 카피라이팅으로 쓸 수 있겠죠?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것들. 해야 하는 거는 네, 자외선 차단, 선크림 잘 바르주시고, 연고랑 제품, 네. 연고 제품은 그 아래에서 설명하는 거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백 화장품도 이런 제품이 들어간 성분을 추천을 한다. 그래서 기미 연고에 대해서 기미 발라도 되는 연고, 안 발라도 되는 연고, 발라도 되는 연고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런 효과가 났다. 이거는 이런 효과가 난다. 이건 이런 효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글을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글을 쓸 때는 시장 조사가 핵심이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대중성 있는 글 쓸 때도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라. 왜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찾아가지고 다른 전문가분께서 설명한 내용을 내가 재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글을 써서 이걸로 글을 써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내용이 우리 고객사와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내용.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서 조합한 내용이 뭐 1순위 이거고 그러니까 연고 집에서 써볼 수 있는 연고 제품이 하이드로퀴논이랑 뭐 트레티노인이랑 뭐 트리플 콤비네이션이랑 이거를 내가 썼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이제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합을 해서 글을 써서 원장님께 컨펌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시장조사 때문에 시트에다가 이거 추가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하나씩 하실 겁니다, 과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콘텐츠는 여러분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SNS에는 우리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나를 홍보하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운 계정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계정을 키운 목표는 콘텐츠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키웠지만 결국은 내 거를 키운 거잖아요. 내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홍보하는 글이 바로 내 계정을 키운다. 제가 제이로드 계정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정을 키우고 뭐 이 과정을 통해서 키운 계정도 있지만 원래 키우셨던 계정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나를 홍보하는 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남을 홍보하는 글이에요. 내가 남을 홍보하는 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내가 남을 홍보하는 글이 바로 광고예요. 1번이랑 그럼 2번이랑 여러분들 그 SNS 하실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특히나 인스타그램 할 때 그래서 광고비 얼마 받아 이걸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얼마 받는지를 엄청 궁금해하는데 이게 본인 계정은 잘 키우는데 이거를 진짜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10만 크리에이터한테 광고 맡겨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10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매출이 빵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홍보하는 거랑 내가 남을 홍보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리고 뭔가 이제 광고 글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는 느낌이 나면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결국은 내 영상을, 내 글을 보고, 내 콘텐츠를 보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나를 잘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남을 홍보는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래서 뭐 광고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분들도 진짜 몸값이 천지 차이예요. 누구는 10만 크리에이터인데 누구는 그 광고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고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누구는 광고 하나에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글의 본질은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로 간다 아니면은
SNS, 인스타그램 스레드로 광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이잖아요. 아, 광고비 얼마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광고의 본질은 나의 목적은 광고로 부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광고가 왜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광고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광고가 왜 있어요? 이 세상에 광고라는 개념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고가 맞는데 누구를 위해서 팔아요? 저 광고주의 매출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의 문제는 아, 광고로 얼마 벌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주를 흥하게 대신 매출을 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사실 팔로워의 규모랑은 구독자의 규모랑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독자 규모나 팔로워 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굉장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겠죠. 와, 10만 팔로워고 막 릴스 하나하나 올리면 막 100만 뷰 터지고 그러니까 아, 광고 매출이 잘 나오겠지 하고 맡겼는데 하나도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하나도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광고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광고의 본질은 이거다. 근데 이게 1번이랑 2번이 굉장히 다르다. 세 번째가 이제 내가 남 대신 써주는 글. 이게 뭐죠? 내가 남 대신 써주는 글. 남의 계정에 올라가는 걸 대신 써주는 거. 이게 SNS 대행이죠. 그래서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론은 이 세 가지를 다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번을 익히신 거고 제가 그 다음 미션 드린 게 이거예요. 요거. 제가 다음 미션 드린 게 이거고 1번이랑 2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고객사를 매칭을 시켜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결국은 이건 글쓰기거든요. 결국은 기획력인데 이런 기획을 잘 하려는 그러니까 실력을 최대한 빨리 올리는 방법이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도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뭐 가슴 운동을 할 때도 다양한 가슴에 다양한 운동으로 자극을 주잖아요. 뭐 미는 운동, 뭐 어떻게 위로 밀고 아래로 밀고 앞으로 밀고 이렇게 다르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키울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계정을 기획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남 계정을 홍보하는 거를 기획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남 계정을 대신 기획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남을 홍보하고 싶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관련 글을 쓸 때도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나 뭐 이제 30대, 20대, 3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갱년기 여성이 살찌는 이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안 쪄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몸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산후 다이어트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뭐 2030 건장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호르몬 변화로 살이 확 붙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은 이게 흔하죠. 뭐 산후 출산 후라든지 갱년기라든지 이렇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신체 변화를 겪는 경우가 흔한데 남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컨셉 개정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의뢰를 드리는 분야가 뷰티나 미용 쪽, 다이어트 쪽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가 보여요. 그냥 홈트레이닝이 아니라 뭐 누워서 하는 홈트, 침대 홈트, 아니면은 뭐 하체 붓기 빼주는 홈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반응을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해야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광고로 매출을 내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콘텐츠로 사람들의 반응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호기심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홍보하고 싶다면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가지고 그 분야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로 이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재미있었던 사례 중에 작년에 그 과일 쪽 대행을 했었거든요. 과일 이제 대행. 근데 과일 대행은 사실 실패했어요.
결론적으로 매출이 안 났습니다. 근데 세레드에서 이제 과일이 사실 잘 팔려요. 이분도 이제 뭐 한 달에 매출 2억씩 낸다고 막 그러시던데 세레드에서 과일이 사실 안 팔리는 품목은 아니에요. 과일이 잘 팔리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해 저도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아, 세레드로 과일 꺼내면 팔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었는데 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 근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과일 대행을 실패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어요. 스레드에서 사람들이 과일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그때 확인을 한 게 이제 박스당 2만 원이 넘으면 사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스레드에서 과일을 사시는 분들은 박스당 2만 원이 넘으면 절대로 사지 않아요. 박스당 2만 원이면 사지 않는데 두 번째는 문제는 뭐였다? 내 고객사는 그 산지에서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중간 마진, 중간 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고 해서 중간 마진, 중간 유통상이라서 그래서 마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가격 전략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꺼내는 거는 애초에 박스당 2만 원이 넘는 것들밖에 없는데 마진율이 낮아가지고 가격 후려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가격에서 일단 한 가지 허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만들기로 했죠. 미끼 상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확인을 한 게 제가 그때 미끼 상품이 뭐였냐면은 시나노 골드 사과였는데 이제 골드 사과 노란색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과일을 사더라. 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과일 샐러드 대행을 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세히 보니까 가격의 허들이 있었고 근데 가격의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고객사가 좀 더 마진을 포기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마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 허들에서 한번 막혔고 그래서 미끼 상품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과일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딸기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샀던 게 뭐였냐면은 대극천 복숭아를 진짜 많이 샀어요. 대극천 복숭아 이걸 많이 샀어요. 이건 이제 딱 봐도 맛있어 보이고. 네. 오 얘는 네. 7과 15,400원. 네. 17,23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극천 복숭아가 사람들이 많이 샀던 품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또 그러면 그걸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과일 쪽에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과일은 이 직배송이랑 택배가 있습니다. 근데 직배송은 가까운 지역. 택배는 먼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복숭아나 딸기나 이런 거는 물렁해가지고 택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배송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렁한 과일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 직배송으로만 보낼 수가 있다. 택배로 보내면 가는 길에 애가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CS가 너무 많아져서 환불률이 굉장히 반품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일 스레드 대행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그러면 이제 과일 스레드 대행에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마진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2만 원 이내의 상품을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끼 상품을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과일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당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의 고객사는 이 가락시장 쪽에서 하시는 분이라서 그것도 서울에서 하기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그 저도 그래서 저는 그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꺼내면 팔리나 보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반응하던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하더라를 저도 이제 하면서 깨우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저는 실전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었고, 이제 만약에 과외 대행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이걸 다 여쭤보죠. 아, 음, 미끼 상품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뭡니까? 딱 봤을 때 제가 사진을 보면은 뭔가 이제 딱 혹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비주얼인가? 가격대는 얼마입니까? 이거 뭐 직배송이고 택배입니까? 어느 지역까지 가능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물어보면서 좀 저도 기준이 생긴 거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출이 안 납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매출이 납니다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조금 어려우시죠, 여러분? 근데 좀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할 만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과일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보면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피부과가 있었어요. 피부과. 여드름.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어려웠던 케이스인데 제가 그 피부과 여드름 피부과를 다 이전 2승이거든요. 여드름 피부과 이전 2승. 뭐 막 엄청나게 팍팍팍팍 터지진 않아도 매출이 꾸준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여드름 피부과는 이게 또 같은 피부여도 미용 목적이냐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 매체랑 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 성형 있잖아요. 코 성형. 그 미용에서도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 게 있어요. 코 성형, 필러 이런 것들이요. 여기는 사진이 없으면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입장 바꿔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뭐 코 성형을 하고 싶어. 필러를 하고 싶어. 사진이 없으면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는데 뭐 스레드에선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타고 뭐 유튜브를 보든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든 간에 거기에서 사진 후기가 없으면 설득이 안 돼요. 또 이제 근데 여드름은 사진이 없는데 설득이 되더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성형외과나 이런 필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이런 데는 사진이 또 많이 없어요. 사진을 확보를 해놓은 것도 이게 또 활용 동의를 어디까지, 뭐 스레드까지 받은 게 아니라서 활용하기가 좀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나도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사진이. 뭔가 약간만 철 지나도 그 또 디자인이다 보니까 되게 또 그런 스타일에 민감해가지고 살짝만 지나도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사진도 사진인데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또 그 약간 그런 사진이 필요해요.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건 병원에 찍으신 거 이런 거요. B&A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코어 성형 수술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병원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뭔가 살짝 메이크업 되어 있는 것 같고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이 사진들도 다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진들도 여러분들 이 사진들 얼굴 각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본 방향이에요. 대각선으로. 네. 이게 코가 예뻐 보이는 각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메이크업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포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애프터는 메이크업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병원이 아닌 겁니다. 네, 여기도 메이크업 되어 있죠. 병원이 아닌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되어 있죠. 네, 메이크업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확보를 하신 건데 디자인이 중요한 피부과는 또 사진이 없으면 절대로 설득이 안 되고 그 사진도 원내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 그 각도도 전면에 대각선 부위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해요. 여드름 또 재미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사진이 없는데 설득이 되더라. 사진이 없는데 설득이 되네? 저는 그래서, 사진이 없는데 설득이 돼? 뭐 스레드랑 딱인데? 그래서 여드름 피부과가, 실제로 여드름 피부가 잘 됐어요. 실제로 잘 됐는데, 제가 이번에 안 된 피부과 있어요. 여드름으로 이제 제가, 스레드 여드름으로 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안 된 여드름 피부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뭐였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다 전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에요. 이 차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때는 그냥 여드름이 스레드랑 궁합이 좋구나 딱 그 생각만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돼. 안 돼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네. 사람들이 그동안 선택을 해왔던 게 여드름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전문의를 찾아가는구나. 이거를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용님 안 된 여드름 피부가 젊은 원장님이나 젊은 원장님은 아니고 여기가 좀 애매했던 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병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여드름으로 미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할 명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매출이 나는 것도 내가 만약에 여드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피부과를 선택하는 명분이 여기는 전문성인 거거든요. 여기는 왜 그랬을까를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사실 꼭 전문의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여드름 치료에 진심이니까 여드름 치료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를 하는 그 이유가 강력하면은 사람들이 이 피부과를 그래도 선택을 하거든요. 여기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여드름 치료를 선택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1인인데 부원장님들을 곧 채용을 하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리프팅이나 주사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브랜딩이 되면은 의사가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만 찾아가요. 대표 원장만 찾아가요. 근데 이제 부원장이 했을 때도 좀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여드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드름을 한 거라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의사 입장이지 고객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 명분은. 그래서 여기는 노출은 잘 됐는데 신기하게 신규 환자 문의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거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분을 만들고 있죠. 논리를 나름대로 만들고 있죠. 이거는 또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업력은 그러니까 의사가 되신 지는 막 엄청 오래된 분은 아니긴 한데 또 이제 또 나이대는 또 엄청 젊지도 않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쪽이라서.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다. 네, 수나님, 대행을 하실 때 지역은 타겟팅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타겟팅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타겟팅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강남권이었는데, 지금은 광역시 쪽도 한 번씩은 노리고 있어요. 광역시. 왜냐면 스레드가 또 이제 그 광역시 키워드에 반응을 하거든요. 인천, 대구 이런 키워드에 반응을 하거든요. 부산, 인천, 대구 이런 이제 광역시 키워드에 반응을 해서 그런 지방 쪽 아니면은 약간 수도권인데 살짝 외곽 쪽은 해볼 만해요. 거기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는 좀 기술적으로 스레드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 올해 스레드 대행한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거든요. 스레드 대행 검색해 볼까요? 스레드 대행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여긴 원래 하고 있었고 이 사람, 이 사람. 네. 스레드 대행 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올해 진짜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레드 대행을 왜냐하면 만만해서 그래요. 스레드 대행이 만만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독보적인 제 시장을 구축을 한 노하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레드 대행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행을 하신 분들은 다 어떤 거 하냐면은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이런 계정, 이런 금융 계정, 이런 금융 계정은 사실 키우기가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레드를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키워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정부 지원금이나 ETF 추천이나 부동산 이런 거. 다 친분 있는 분들이요. 이런 아파트 정보. 이런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나열하면은 스레드 만 명은 진짜 한 달 만에 찍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왜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제 고객사도 있죠. 금융 분야도 제 고객사 있는데 이분이 제 고객사인데 근데 제가 이쪽을 왜 빠져나왔냐면은 이거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세르드 대행하겠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다 이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는 사실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빠져나왔고 병원 쪽도 사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병원 쪽을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리매김을 한 노하우가 요거예요, 사실 요거. 고객사 계정으로 이벤트를 기획을 제가 해드려요, 제가. 이벤트 기획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도중에 광고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광고를 꺼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남을 홍보를 해주는 거는 반응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막말로. 이 광고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그 제품을 구매할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구매할 명분을 저는 이제 이벤트로 기획을 해요. 고객사랑 같이. 저는 그래서 같이 이벤트를 같이 기획해드리고 그 이벤트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원장님들이 설득을 하고 다녀요. 이걸로 고객사분들 설득을 하고 다니거든요. 요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강의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광고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도중에 광고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벤트가 사람들이 구매할 명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강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대중성 길의 기획력을 높이는 방법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날짜 뭐 이렇게 써보고 고객사는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조금 반응도가 잘 나왔던 원장님 계시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반응도가 저도 안 나와서 스트레스여가지고 약간 빡세게 힘주고 쓴 글이거든요. 요걸로 많이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 대중성 글의 그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시트인데 요거를 실제로 제가 고객사에 보고하는 시트예요. 그래서 고객사는 예를 들어서 뭐 한의원 대상이 누구냐, 이 글의 대상이 누구냐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글의 대상 누굽니까, 여러분? 네, 합의 여성. 심플하죠. 합의 여성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솔루션은 뭐예요? 여기서 제안하는 나의 가치는 뭐예요? 홈트 스트레칭인데 이제 잠시만요. 스트레칭 맞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네, 순환입니다. 순환이에요, 순환. 정확하게는 순환이에요. 후킹 포인트는 여기서는 보면은 자, 첫 번째 소신 발언 보이죠? 첫 번째는 소신 발언. 네, 소신 발언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저녁마다 하체 퉁퉁이 부는 여성분들 제발 참기 그만 타세요. 이거 뭐예요? 제발 이거 뭐예요? 제발. 호소. 네, 호소. 제발 호소죠? 그만 타세요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필요한 건 순환이다.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금방 다시 찐다. 스트레칭 10분 이거 뭐예요? 쉬움. 네, 쉬운 어들. 네.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요건 넘버링. 요 아래 있어요. 넘버링. 네. 그쵸. 그래서 후킹 포인트 요런 이제 후킹 포인트 요소를 이거는 제가 약간 저도 좀 힘줘가지고 쓴 글이었고 터트리지 않으면은 스레드를 접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카피라이팅이 5개나 버무려 버린 약간 되게 MSG 가득한 음식인 거고 항상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최소 하나 정도 카피라이팅 후킹 포인트 요소를 최소 하나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CTA는 뭐 앞으로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정도로 적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세요는 그러니까 뭐 팔로워를 대놓고 유도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보면 팔로워를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토 전, 검토 중 이거 고객사에 보고한 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중성 글을 기획을 하실 때 요거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이 누구고 그들이 얻는 가치는 정확하게는 순환으로 하체 비만 탈출. 하체가 얄쌍해짐. 그쵸. 순환을 해결하여 하체가 얄쌍해진 거죠,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킹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CTA를 이거를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는 약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요리할 때도 계량 안 하시는 요리사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초보자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계량화가 필요하구나. 순환님. 초안을 작성하면 고객사에서 수정을 다시 주고 수정된 내용을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이제 수정해서 보내주시면은 근데 이제 고객사 수정을 하시면은 또 글이 약간 또 살짝 뭉개져요. 그 내가 또 다시 가독성 높이고 그래도 살려야 될 속을 좀 다시 살리고 이런 식으로. 네. 다시 2차 수정한 다음에 최종 컨펌 받아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진영님, 로드님 공장형 피부과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공장형 피부과 경험은 있고요. 그런 경험, 거기도 이제 공장형 피부과 경험 있죠. 거기도 이제 그 공장형 피부과는 항상 이벤트가 항상 있어요. 그 이벤트 약간 가격으로 소구를 많이 했죠. 공장형 피부과는 사실 우리가 애초에 공장형 피부과를 가는 이유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항상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살리는 쪽이랑 그 공장형 피부과는 좋은 점이 시술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쓸 글이 진짜 끝이 없어요. 공장형 피부과는 뭐 얼굴 작아지고 싶을 때 뭐 되게 쓸 글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 공장형 피부과는 아닌데 제가 이제 팔로워가 너무 안 늘어가지고 팔로워가 너무 안 늘어서 이런 식으로 이 병원에 이제 아쿠아필 없거든요. 이 병원에 올리지오 없거든요. 이 병원에 슈링크 없거든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아니 이거 팔로워 늘려야 되니까 저는 입금을 받았으니까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네,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있는 시술만으로는 너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 공장의 피부과 스타일이에요. 이 게시글의 스타일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신에 이제 매달 슈링크 LED 받는다거나 울세라든 서티 리투온 이건 이 병원에 있어요. 이것도 이거는 반응이 별로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여기 젠틀맥스 없어요. 여기 슈링크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할 말이 너무 없다.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대중성 글은 이렇게 좀 기획의 뾰족한 포인트를 이렇게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팔로워 500명 달성하시기 전인 분들은 챌린지에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500 팔로워 달성하신 분들은 제가 개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은 이제 저희 그 여기 시트에 이 시장 조사팁이거든요. 요거. 요게 제가 성함 써놨어요. 그래서 뷰티템 관련해서 뷰티템은 검색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거죠. 뷰티템 관련해서 올리브영, 올리브영 추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너무 네 피부 좋아진 그리고 스킨케어 올리브영 스킨케어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럴 때 올리브영 스킨케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가 여기다 이제 내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했는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봤는데 어, 이 영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클릭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전문직이냐, 크리에이터냐?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전문직이네요. 전문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제목을 씁니다. 제목을 쓰시고, 현재 뷰가 몇이냐? 뷰가 한 5.2만 뷰. 이거 업로드 시기가 써 있거든요. 25년 12월 1일. 그다음에 링크까지 채워주시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5개 해보세요. 뷰티템, 피부 시술, 키 성장, 비염 치과 이 5개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여러분? 박규님, 비슷한 글 올려도 반응 차이가 난 이유는 뭔가요? 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음, 그래서 이 2개를 봐볼게요. 근데 이건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그래도 보기는, 근데 그래도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음, 이건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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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는 뭔가 과자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자라서 반응이 온 것 같고, 얘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좀 반응이 좀 좋은 애들이에요. 다른 콘텐츠에서. 풀무원 도브 도너츠랑 풀스쿡 글레이드 도브 도너츠, 이건 뭐 다른 것 같은데? 둘 다 고준이가 추천한 거예요? 같은 브랜드. 풀스쿡, 어, 얘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얘가 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이점 뭐냐면은 이 알맹이거든요, 결국.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아이템인 거고, 이 제품들이 실제로는 맛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음, 네, 뭔가 가볍게 꺼내 먹기 좋은 친구들이고, 네, 빵순이들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실제로 선호하지 않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맹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그, 이번에 오프라인 피드백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 계정을 봐볼게요. 수경님,
이건 잘 하셨고, 음, 고관절이 막혀서. 그러니까 이런 글도 뭐 의외로라는 카피라이팅 쓴 건 좋았는데, 그러니까 고관절이 막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하체 순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반 교정인가? 그러니까 고관절이 막힌다는 표현을 쓰나 생각을 해봐야죠. 고관절 막혔을 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관절이 막힌다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죠. 고관절 막힘, 고관절 막힘, 고관절 충돌, 씹힘. 근데 이건 스트레칭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수경님의 콘텐츠는 순환이고 달라요, 이게. 여기는 순환이고, 근데 여긴 통증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달라요. 이 첫 번째 흥동이님 영상은 그러니까 하체 비만인 분들을 위한 순환 영상이고, 둘째 이분을 위한 이분은 이제 골반이 아픈 분들을 위한 영상. 이 달라요, 대상이. 그쵸. 여기도 이제 부종 빼는 거고, 여기 부종 빼는 거고, 여기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차라리 그러면은 콘텐츠를 1번이랑 3번이랑 4번 같은 애들로만 해야 되는데 2번이랑 5번이 따로 놉니다. 이러면 힘이 빠집니다. 음, 음. 그리고 이게 사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 존맛 다이어트 레시피를 봤을 때 여러분들 요리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좋아하지 않는 분들 한 번씩 나는 요리를 즐겨 한다, 아니면 귀찮다. 그쵸? 그쵸? 여기서만 봐도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만 봐도 귀찮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야, 이 다이어트 레시피들의 초간단이잖아요. 초간단. 초간단. 초간단 소고점이 없어요. 존맛 다이어트 레시피는 맛있는 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자, 그다음 태영님. 네. 음.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 같은 말인 거죠.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 좀 뻔하다는 거죠. 그럼 사실 이런 글을 쓸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 아니 그리고 이것도 대상이 달라요. 이게 안 늙어 보이는 피부 관리 습관인데 각질을 자주 밀수록 좋다. 애초에 민감성인 사람들은 이 글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대상이 이게 각질은 자주 밀수록 좋다라는 통념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각질을 자주 밀면 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통념이 아니에요. 각질을 자주 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실 비싼 화장품을 많이 써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네. 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같은 말인 건데, 클렌징 오일 뭐 써? 그래서. 그러니까 모공이 큰 사람들을 위해서 클렌징 오일이랑 약산성 폼 클렌징 순서대로 해라. 녹여서. 클렌징 오일을 그냥 쓰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걸 신경을 안 썼을까? 클렌징 오일은 뭘 써야 되며, 어떻게 써야 되며, 네. 약산성 폼 클렌징은 뭘 써야 되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며, 뭐, 이거, 필링 제품들은 어떤 걸 써야 되며, 그러니까 포함 성분이 이거지만, 그 중에 어떤 거. 그리고, 네. 세럼이랑 크림, 네.
레티노럴 펩타이드도 어떤 거? 선크림은 어떤 거?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콘텐츠의 그럼 깊이가 되게 얕아요. 그러니까 보고 얻어가는 게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조사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조사예요. 산후 다이어트? 산후 다이어트는 산후 다이어트가 궁금한 사람들은 자연분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차라리 딱 처음 딱 이 첫 줄을 봤을 때 이게 산후 다이어트랑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를 비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둘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야지. 산후 다이어트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죠. 산후 다이어트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자연분만 6주랑 제왕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뭐예요? 주의사항. 네, 추천하는 운동. 내가 이제 전하는 게 이거잖아요. 산후 다이어트 이렇게 해라.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에 따라서 산후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진다. 추천한 운동이랑 주의사항 알려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저라면은 이제 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연분만 여기다 이제 호소로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자연분만 제왕절개한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뭐 자연분만한 사람들이 조금 더 회복이 빠를 거 저는 사실 미혼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분만이 좀 더 회복이 빠를 것 같고 제왕절개는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한 사람들이 무리할까? 주의사항 아니면은 제왕절개한 사람들이 무리할까? 그러니까 무리하면 문제가 될까? 둘 중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제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한 사람처럼 운동하면 큰일 나. 이거랑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한 사람처럼 운동하면 큰일 나.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중에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쵸? 이건 틀린 말이죠? 지워버리죠. 제왕절개하고 유튜버 영상 따라보면서 그냥 운동 따라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따라 어떤 게 달라지겠어요? 회복 기간이 다르죠. 회복 기간. 그리고 저는 뭐 출산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회복 기간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 몸의 상태, 산모의 상태가 천지 차이인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 안 해주더라. 추천한 운동 주의사항 알려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대상이라면 궁금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를 비교하는 이 한 줄은 사실 분만 방법에 대한 거를 궁금증을 자극하는 줄인 거죠. 산후 다이어트랑은 안 어울리죠. 산후 다이어트를 글을 쓸 거면 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 두려워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우선 그러면 오늘은 제왕절개부터.
이제 진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탄 하면은 제왕절개부터 알려주는 게 맞겠죠. 다음 탄은 주의사, 자연분만. 좀 더 강도를 올려도 되는데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수경님이 사실, 네, 수경님이 지금 가장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경님은 제가 따로 미션을 드렸고요. 근데 뭐 수경님이, 이거는 사실 카피라이팅인데, 그래도 디테일해요. 이 정도면 정부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교과서인데 굉장히 양질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질의 교과서 같은 말인데, 한 5번까지 갔으면 교과서인데, 오, 에사비 리모트 10분 이상 디테일하죠? 이러면 이제 양질의 교과서. 네. 오, 네. 좋아요. 이것도 실제로 피부과를 좋아하시는 건지가, 뭐 이것도 찾아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 수경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좀 출발선이 다른 거죠. 특히나 이제 30대 2030, 우리 이제 수강생분 중에 50대 남성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과 출발선이 다른 거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도. 수경님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뭐 다이어트 쪽은 아니니까 패스. 소연님 정보성 글 쓰는 게, 소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소연님은 그래도 카피라이팅 글로, 그치, 반도를 잘 냈으니까요. 네, 좋아요. 네, 이것도 사실 조사인 거죠, 조사. 시장 조사. 카피라이팅이랑 이제 시장 조사 능력이랑 밸런스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수경님은 사실, 네, 그 다음 미션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렸어요. 그거를 잘 해보시면서 좀 다른 수강생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끌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어려운 거예요? 의사 SNS 브랜딩 프롬프트. 사실 이게 프롬프트가 별게 없지 않아요? 드리겠습니다. 뭐 안 드릴 거 당연히 없는데, 이게 프롬프트라고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저는 되게, 이것도 약간 지식의 저주인가?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저희다 남겨놓을게요. 그거랑 제가 그 최근에 실제로 변호사 선생님이랑 세무사님 기획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달아놓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고객사 두 분 왜냐면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분야가 변호사님이랑 세무사님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링크 드리겠습니다. 예, 달아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하는 분야는 이렇게 기획을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은 일주일도 챌린지 화이팅 하고 그리고 또 챌린지 일주일 쉰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집중력과 그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납기가 있을 때 움직이거든요. 그 경험상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꾸준히 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이 강의 기간 내에 성과를 좀 빠르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코치님들한테 또 성과를 내신 만큼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코칭 기간을 딱빡 집중해가지고 딱 2주 동안 딱 팔로우 500명 달성하고 그 다음 미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성과를 빠르게 내신 분들을 보면서 주눅드실 필요가 없어요. 2주 지났습니다. 2주. 저는 2년 걸렸어요. 저는 2년 걸렸는데 여러분들 2주 걸리신 분들 저보다 52배 빠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제자리인 걸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가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내신 분들이 대단한 거다. 못 내신 분들이 당연한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인 약간 그런 거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는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뭐 이런 피부과 시술 같은 거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저는 실제로 실전에서 배웠어요. 첫 고객사 할 때 막 그 LDM이라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 LDM이 뭐냐면은 막 그 피부 이렇게 되게 자극도 없고 그냥 홈케어 기기 같은 걸로 이렇게 LED를 이렇게 지지면은 촉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막 까이고 막 그랬거든요. 고객사한테.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라는 이 울타리가 있으니까 잘 이제 성과를 내서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함께 하시고 뭐 독립을 하신 분들은 또 독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고 응원해 드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성과를 내신 분들을 보면서 절대로 쫄지 말자. 잘하고 있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네, 저희 남은 챌린지 일주일 또 화이팅하고 저희 그 과제, 공통 과제 시장조사 5개 다음 주까지 채워놔 주세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조사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지금 들어놔야 돼. 지금 시장 조사하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은 나중에도 안 해요. 나중에는 그냥 편한 길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는 시장 조사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이게 뭔가 그냥 막 카피라이팅 자극적인 글만 연구를 하시면은 나중엔 조사가 안 돼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번거로워도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 크는 단계일 때 내가 이제 유튜브 서칭을 습관화를 해놓고 지금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쉽게 하는데 약간 뭐 젓가락질 같은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 미션도 오늘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길 제가 일부러 쉬운 난이도랑 어려운 난이도 다 드렸 5개 안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5개를 꼭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이상으로 3강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